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양승양이 양기창 하는 그 구문을 공부했었죠. 전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그 공부한 내용을 그 공부한 내용에 해당하는 그 예제사주가 있습니다. 그 예제사주를 그 적천수 징의에는 두 개의 사주를 예제로 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개의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가 이 사주입니다. 계사년, 병진월, 병오일, 경인, 시. 이건 건명사주이고요. 계사는 음우해죠. 음우해이기 때문에 대운이 이렇게 역행을 해가지고 을묘, 갑인, 개축, 임자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적천수 징의에서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천수 징의를 맨 처음 공부할 때 통신송이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 통신송이 사주 보는 요령이, 사주 잘 보는 요령입니다. 그 통신송에 따라서 사주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적천수 징의도 마찬가지고 적천수 천미도 마찬가지고, 그 원래 그 적천수 본원문에 나와 있는 그런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이 전에 적천수 이전에 나와 있던 그 명리학 그 요령, 명리학에서 공부했던 그 사주 보는 방식을 많이 차용해 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적천수는 원래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러죠. 근데 적천수 본원문이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적천수 본원문도 사실 보면은 여기저기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적천수 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 설하고 선생이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런 이 사주는 동방의 양난이고, 동방의 양난이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인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동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도 있고 사도 있는데 그럼 이것은 남방 아니냐. 진이 이제 월주잖아요. 이 월주는 사실상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임묘진 동방이기 때문에 동방으로 분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간의 금수, 청간의 금수, 금은 뭡니까? 경금이 금이고 경이 금이고 개가 수죠. 그래서 경금과 개수가 사호 묵은 뭐뭐인 것 같다. 묵은 뿌리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 경은 인도 있고 오도 있는데 이 중에는 뿌리가 없죠. 경의 뿌리를 찾으려면은 사에 와야지만이 경의 뿌리가 보이죠. 그리고 진은 뿌리라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진, 토, 생, 경금 그래서 진에서 경금을 생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뿌리로 해설을 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는 진을개무 그러죠. 해가지고 이 을개 해가지고 이 진의 뿌리가 있고 또 사에는 사무 경병 그러죠. 그래서 경은 이 개의 인수이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토국수하고 여기 화의 자리에 개가 앉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기쁘게도 월지친토 이 월지친토는 설화 축수이 생금한다 그랬습니다. 화를 설기해서 이 오화와 병화 화를 설기 여기도 병화가 있죠. 화를 설기를 해서 여기도 사화가 있고 이 네 개의 화를 설기를 해서 축수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거 진은 개수해가 있어가지고 수의 고지, 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묘지라고 하면은 축수라는 말이 좀 어긋나죠. 그래서 고지라고 했을 때 창고 안에 물을 가두고 있다 하니까 창고 안에 물을 쌓아놓는다, 축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는 습토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도 있다, 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경금, 괴각, 봉생 경금은 괴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괴각으로 걸린 각으로 이걸 괴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괴각으로 생을 만났고 그렇게 만났으니까 경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왜 그러냐? 이 화가 상당히 강하죠. 상당히 강한 데다가 여기 인호 화국이 됐고 이런 데다가 이것은 진은 병화의 식신이죠. 식신이면은 강한 화기를 설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주가 중용을 이루는데 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게 용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 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토생경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신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경금 용신이라기보다는 희신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토를 용신으로 하고 경금을 용신으로 하여 계수가 곧 경금이 희신이 된다. 계수가 경금의 희신이 된다. 그건 맞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화를 설기하는 설기구를 계속 넓혀가는 그런 역할이 개까지 이어지고, 또 개는 진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화를 극해서 경금을 돕기 때문에 그 희신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희신이 된다. 그래서 초운 갑인 을묘는 초운 그 초년운 갑인 을묘는 금의 절지이죠. 금의 절지라서, 그리고 화를 생하고 수를 설하기 때문에, 화를 생하고 수를 설하니까 경금이 살기도 어렵고 계수가 살아나기에도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고고 외롭고 고단하기가 불감,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였다.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봐도 갑인을묘에는 확실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되죠. 그 다음에 개축임자 신의 이 30년 동안은 여기에서 개가 뿌리를 이루고 또 뿌리를 이루어 가지고 이 화의 세를 극하기 때문에 경금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그런 세력들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축은 습토라서 경을 생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안에 신금이 있죠. 개신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있으니까 뿌리가 있게 되고, 자는 자오충을 하고, 여기 해는 사해충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 경금과 개수한테 그 이로운 그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그 30년 동안은 좋은 운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일교 개축운으로 일단 바뀌고 나니 북방 음습지지이다. 북방의 음습지지이다. 그래서 금수가 통근을 했다. 아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또 득, 사유, 공금지묘. 여기서 사유가 아니고 사축이죠. 사유축 해가지고 사와 유는 빠지고 축이 금을 끌어안는 그런 오묘함을 얻게 된다. 이거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과 개에 아주 유리한 그런 조건이 형성된다. 그래서 출외 여기는 외지에 나가서 대득제우
그 큰 운을 얻었고, 취연은 갑자기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달제 10여만이다. 그 재산이 일어나는 게 10여만에 해당됐다. 이 10여만이면은 이때는 굉장히 큰 돈이다. 그래서 양난, 이것은 인오진이 있어가지고 양난인데, 그리고 병이 있고, 사실 이 경은 양한이 되죠. 그래도 이것은 청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양난으로 쳐주었습니다. 양난이 봉한을 만났으니, 이 해자축이 그 북향이죠. 그래서 한 차가운 기운을 만났으니 배합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제 통신성에서 배웠던 대로 한번 보자고요. 통신성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 일원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순패, 진태, 희기를 살펴서 그 기륭을 점친다. 그 기준을 판단한다 그랬는데, 그 통신성에는 뭐 통근이네 아니면은 뭐 이런 뿌리를 내렸다 이런 말이 없이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이 사주를 기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는 틀이라는 얘기고 함은 상자라는 얘기인데, 이 틀을 짠 상자, 사주 팔자, 이게 틀로 짜여진 상자, 이 기함은 상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서로 통하게 된다. 그러면 통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끊겼다는 얘기가 되거나 평고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병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화는 갑에서 자라가지고 을에서 마디를 이루고, 병에서 그 마디에서 다시 가지와 새순이 자라나는 것을 병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는 이 마디가 그 새순이 다 자라가지고 꽃을 피울 준비가 된 상태, 이것을 장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장정이 그러면 장정이 되면은 그 다음은 뭐를 하게 됩니까? 동물은 짝짓기를 하게 되고, 식물은 수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게 뭐가 생깁니까? 씨방이 생기게 된다. 수정된 씨방이 생기게 된다. 그게 무기죠. 그러니까 무는 꽃이 핀 거고, 기는 그 꽃이 수정이 된 거다. 그 다음에 경에서 그 씨방의 겉껍질이 이루어지고, 그 겉껍질 안을 채우는 것을 뭐라고 했냐? 경이라고 했고, 그리고 신은 이미 이제 연근 거, 그 씨방이 다 연글어 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된 거,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신이라고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계는 뭐냐 그러면 그 신을 다음에 봄에 다시 이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겨울에 잘 갈무리하는 거, 이게 임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병화는 이제 꽃이 피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전체를 봅시다. 화기가 굉장히 많고 또 화기의 인수가 되는 인이 있기 때문에 이 화는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정이 됐다. 장정이 됐으면 결혼할 준비가 됐다 하는 거죠. 결혼을 어디에 할 수 있냐? 진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병기정에서 여기 기가 있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배는 것까지 이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애를 뵌 후 다음에 애를 기르는 거, 아니면은 수정이 돼가지고 수정이 씨방이 이루어지고 시방에서 그 씨의 껍질이 생성이 돼서 껍질을 채우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의 작용까지 있다. 그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사무경병에서 경이 있죠. 근데 이제 신의 작용은 없지만은 신의 신도 이미 이 안에는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고 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개까지 이어지는 데는 개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수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경금의 생을 받든지 아니면은 해자축의 뿌리를 받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주상에서 타고난 일들을 모두 다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주를 보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인에서 시작해서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경이 있고 개가 있고 오행이 두루두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 여건이 잘 되기에는 경금과 개수의 세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경금과 개수의 세력을 보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병호는 병이 왕지에 앉았죠. 그리고 진은 병의 생을 받죠. 사와 오의 생도 받죠. 또 이 오는 인의 생을 받죠. 그리고 진은 경을 생하죠. 그리고 경은 개를 생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 자체는 그래도 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에서 이 개가 약하기 때문에 귀하기는 귀하지만은 귀한 것 중에서 좀 떨어진다. 하에 속한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 자체가 나쁜 사주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운에서 자 귀천은 사주에 있고
공통은 운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에서 그 공통은 살펴보면은 자, 을묘운이나 갑인운은 어떻게 됩니까? 화의 기운을 돕고, 그리고 계수를 설기하고, 경금은 절지이고, 다 나왔죠? 이때는 좋을 일이 없다. 이 개축운에 보면은 이 개중, 축중에는 개신기가 있어가지고, 자, 토생, 기토생, 신금, 신금생, 개수, 이렇게 딱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금도 생을 받고 개수도 여기서 뿌리를 얻게 되고, 자, 임은 왕지에 있고, 그런데 왕지에 있기 때문에 개수의 뿌리가 되고, 그런데다가 좌우충을 해가지고 화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신금도 마찬가지, 신에도 마찬가지가 되죠. 이때가 되면은 안 좋죠. 아니, 계속 이 30년 동안은 좋은 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발제 10여만이다. 큰 부자가 되었다. 이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술에 가면은 이때를 지나면 또 괜찮은데, 경술에서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병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 경을 극하고 또 하나는 이 경을 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희용신이 여기에서 전부 다 타격을 받으니까 이 경술운에는 아마 불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벌써 27분을 했네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건명이고 양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인 양해죠. 예, 운이 순행을 하게 되죠. 이것은 사주가 무인, 흑축, 병인, 경인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보면은 네 개의 사주 중에서 이 사주 중에서 3주, 3개의 주가 전부 다 인으로 이루어졌고, 무와 병이 양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양승양이, 이것이 양난이다. 비록 여기가 경이 음이라고 하지만은 양중의 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난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하고 선생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병인 일원이 비록 수지우 3인 지지의 3개의 인을 만났지만은 잠깐만요. 최희 아유 갑자기 죄송합니다. 최희 축토 승권, 가장 기쁜 것은 축토가 승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했습니다. 그 축토가 저는 여기에서 승권이란 얘기를 쓰지 않고 제강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거 승권이라고 쓴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축토의 세력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월지이긴 하지만은 인이 세 개 있어가지고 인목이 세 개 있어가지고 축토를 극하기 때문에 승권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권세를 탔다. 제강, 월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권을 했고 제강이고 재성이 귀고했다. 재성은 뭡니까? 금이죠. 여기에서 축개신기 했으니까 개가 축 안에 축장대가 신이 축 안에 축장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귀고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 운주 서북토금. 만약에 대운이 서북쪽 토금운으로 달렸다면은 제업이 필승 전조. 앞서 사주는 그 10만금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는 그 재를 이룬 재와 사업, 재업이 전조 앞사주보다 분명히 필승 반드시 나았을 것이다. 근데 서북토금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을축이 있어 축이 제강 월지여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인이 세 개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전조보다 더 좋은 사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전조보다 그 귀천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전조보다도 더 아래 단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그 사라고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애석하게도 일로 한길 동남 목화 지지이다. 자, 한길 인에서 시작해 가지고 미까지 목화 지지이죠. 그렇죠? 목화지이고 그래서 조업파진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을축여서 여기 상관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조상의 업을 다 깨뜨려 먹었다. 다 까먹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별역수성 그 몇 개의 성을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분치 애썼지만은 열심히 돌아다녔지만은 부루 만나지를 못했다. 무엇을 만나지 못해? 그 운을 만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오운에 이르러서 암회 겁국이 이루어졌다. 겁국이라는 것은 병일주 일원의 겁국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화국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술, 화국이 이루어져서 사어 광동 집안에서 죽었다. 이 오운에 광동 집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일사무성 한 일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 운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운을 잘못 타고 나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송으로 한번 보죠. 이거 자 일단 축운이긴 하지만은 이 축도 인의 뭐가 됩니까? 해자축은 인의 생이 됩니다. 해가지고 이거 그러고 주역에서 봐도 축인은 간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봄철로 들어서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이 그 축을 전부 다 극을 하고 또 을목이 축을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목의 운으로 치우쳤다. 그러면은 이 목의 운으로 치우쳤으면은 이 병화가 자기 일을 하기에는 버겁다. 이 병화가 이 목을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목의 요구를 전부 다 병화가 수용하기에는 이 병화의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그래서 또 여기는 상관격이 되죠. 상관격이 되고 또 이 경이나 무도 별로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 왜 그러냐? 이 순패에서 무인도 패고 을축도 패고 경인도 패가 되고 병인만 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기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천한사주이다. 근데 천한사주이지만은 운에서 이 사주가 통하게 되면은 그런대로 그 길한 그 과정을 맛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 보십시다. 이것은 병인이라고 해서 병인운은 이 목생화하고 그 정묘도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무슨 어디에 도움을 줍니까? 자, 병에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주기는 하는데 안 그래도 많은 목에 또 모군이 와가지고 더 치우친 사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 목화가 와가지고 내 기운을 좀 살릴 수 있다고 보지만은 오히려 그 나를 더욱
버겁게 만드는 그런 사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때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하다. 견딜만 하다. 근데 여기 무진운에서 오면은 정말 힘을 많이 뺏어 가잖아요. 힘을 많이 뺏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말 그 어려운 일이 되겠다. 어려운 일이 되겠다. 그리 되고 기사운에 오면은 이 사유축이 되고 경금이 돼 가지고 이 금국을 이루기 때문에 금과 임목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또 화생, 토, 토생, 금 해서 그 설기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경어운에 오게 되면은 경어에서 인호 화국을 이루어 가지고 비로소 이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돼서 여기에서 오히려 그 전체적으로 이 병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에 어떤 게 되게 되냐 그러면은 병에서 꽃을 피워 가지고 그 다음에 축에서 수정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경금에서 그 씨앗의 껍질을 이루고 껍질을 채워가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록 내가 할 일은 제대로 하게 됐지만은 여기에서 뭘 하게 됩니까? 경에 와서 마지막 이루어야 되는 경의 일을 하기에는 안 좋은 조건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경금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 명을 다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좀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의 힘이
사운하고 오운에서 좀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분치했다. 어? 별역수성, 여러 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분치 애를 썼으나 부루 운을 만나지 못했다. 왜? 이 운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경금이 마지막 할 일인데, 응? 이 경금이 오히려 손상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했는데 운을 만나지 못하고 오운에 와서 명이 다했다. 그런데 뭐냐? 일사무성이다. 한 일도 이루어진 그 일이 없다. 그래서 운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워낙 천한 운이다. 천한 운이다. 이렇게 저는 통신성에 의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두 개의 사주를 공부를 한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음승음이 음기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